바로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즉 정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온 국민이 통탄하고 분개했던 사건인데요. 저 또한 이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사건은 3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조치하지 않은, 즉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참담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GS에서 공부하고 있는 16살 김예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입양이란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구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낳아주신 분들이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자 새로운 부모를 만나 가족을 이루는 것을 입양이라고 합니다. 최근 뉴스나 미디어에서 종종 입양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입양이란 단어가 오르내린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즉 정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온 국민이 통탄하고 분개했던 사건인데요. 저 또한 이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사건은 3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조치하지 않은, 즉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8일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해 3월 30일 아동학대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대 행위자가 입양 부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매체들을 통해 알려지고 입양이 이슈화 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입양 사건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급기야 정부는 입양 사전 사후 관리 강화, 입양 부모 자격 심사 강화 등의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은 입양 가정을 학대 위기 가정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가정에 가서 확인하고 옆집 이웃에게 물어 혹시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는 있지 않는지 물어서 이 입양 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아동학대 3만 건 중 입양 부모에 의한 학대는 0.3%인 84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84건 안에는 민법 입양, 즉 재혼가정 및 친인척 입양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입양의 문제를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입양은 훌륭한 일이고 입양 부모는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며 이 입양 아동은 불쌍한 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편견이 작용한 것입니다. 당연히 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을 입양의 문제로 여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강연의 주제를 입양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저희가 입양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생은 7개월 때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족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입양을 했다니 대단하다. 부모님이 훌륭하시네. 입양을 했으니까 항상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입양은 남의 아이를 키우는 일이야, 입양 아동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 등의 생각이 드시나요? 양쪽의 어느 생각이든 그것은 편견입니다. 저희 집은 여러분의 집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잘못하면 혼내시기도 하고 또 저와 제 동생은 싸우고 다투기도 하며 때로는 사이좋게 지내기도 합니다. 방편기 입양 교육 강사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입양에 대해 자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출산, 세 번째 입양이다. 저희 동생은 단지 출산의 방법이 아닌 입양의 방법으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방법은 훌륭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단지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방편기 교육은 국내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서 유치원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바른 이해 목적과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입양 아동들에게는 편견 없는 사회에서 행복하고 밝게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비입양 아동들에게는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편견 해소를 돕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머니가 강의 이후 아이들이 입양 가정도 그냥 평범한 가정인 걸 알았어요. 저도 커서 입양을 하고 싶어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교육의 모든 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면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입양에 대해 물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입양하면 동생 처음 만난 날이 떠올라요. 동생을 봤을 때는 100가지 감정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뻤고 동생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얘가 내 진짜 동생인가? 라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어요. 여기서 잠깐 저희 가족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양에 관한 많은 편견들과 차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입양을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되어 양자 즉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유업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약한 자를 섬기는 희생과 자비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이신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입양되어 사랑을 빚진 자가 되었기에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실천은 그렇게 큰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먼저 입양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세요. 그렇다면 보다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구성하여 보다 행복하고 보다 안정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부모와 이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강물같이 흘려보내고 싶으실 텐데 우리 믿는 가정들이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니 나중에 저희 동생도 이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하네요. 감사합니다.